네, 안녕하세요. 고백 해설강입니다. 13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는 끝났고요. 이쪽에서는 좀 다른 질병이 다뤄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연관되는 질병, 아주 흔하게 보여지는 역류와 함께 어떤 잡음이 들려진대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 보통 노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고요. 지금 봤을 때 역류가 생기는 상황인데 노인에서 생기는 역류에서 어떤 잡음이 들려진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밸브 자체의 움직임이 뭔가 둔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인에게서 흔하게 보여지고 대표적인 퇴행성 질병으로 봤을 때 B번이 가장 연관이 있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라 애뉴라 부분에 석회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퇴행성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문제 내에서 단서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마이트라 애뉴라 칼시피케이션의 영상이 되는데요.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밝게 보이죠. 또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밝게 좀 덴스하고 에코제닉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움직임이 좀 느려지게 되고 좀 둔탁한 또 움직임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영상의 특징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바로 1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M모드에서 검사를 했대요. 또는 2D 모드 두 개로 검사를 했는데 덴스한 에코가 관찰된답니다. 포스테리어, 노말, 마이트랄 밸브까지 봤을 때 어떤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지금 포인트 자체가 리플렛 자체에 생기는 어떤 덴스한 구조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보기에서 우리가 가장 근접한 내용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A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뉴라 쪽에 생기는 덴스란 표현이란 자체가 뭔가 좀 단단하다는 표현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파필로마라든지 베제테이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영상상에서는 좀 에코제닉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뭔가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덴스와 석회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애뉴라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근접한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136번과 137번까지 해서 애뉴라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다음 138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어떤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원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올틱 스테노시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138번 이후로부터는 이제 에올타 쪽 질병을 넘어가게 되고요. 이 전까지는 우리가 마이트랄 밸브에 생기는 질병, 스테노시스, 역류, 프롤랩스, 방금 전까지 애뉴라 칼시피케이션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에올타 쪽에 있는 밸브와 관련된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봤을 때 이제 원인을 물어보는 건데요. 봤을 때 연관되지 않는 것을 찾는 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B번, C번, D번 보시면 이제 밸브 자체의 문제거든요. 보시면 컨제니탈하게 밸브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퇴행성을 겪는다든지 또는 류마틱에 의해서 서로 융합되거나 교련, 협착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밸브 자체에 생긴 어떤 원인이고요. A번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라고 한다면 2차적인 어떤 세균성 감염이죠. 밸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있던 염증이 타고 올라와서 밸브 쪽에 2차적인 감염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A번이 가장 연관이 되지 않는 복이라고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3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문제를 풀면서 또 얻게 되는 스킬 중에 한 가지인데요. 보시면은 에올틱 밸브에 스테노시스가 생겼대요. 근데 환자의 나이가 47세랍니다.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47세라고 한다면 좀 젊다고 보기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퇴행성 과정으로 분류하는 연령은 보통 65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47세는 이거 미만이기 때문에 퇴행성과 관련된 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다음 C번 같은 경우 엔도카르디티스 같은 경우는 심내막염인데 심장 내막에 생기는 질병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단서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연령만 가지고는 엔도카르디티스를 진단하기 어렵죠. 정답은 B번인데요. B번 같은 경우는 47세, 65세 이전에 생겼던 어떤 질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연령적으로 분류하는 파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과정이다. 뭔가 세컨더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AS에 생겼던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단서가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다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부분인 컨제니탈하게 생겼던 부분이다. 발견 자체가 늦게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연하게 검사가 돼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릴 때나 성장기 때는 영향을 주지 않다가 점점 증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단서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없다면 거기에 제한적으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을 우리가 고령의 환자, 퇴행성과 관련된 부분에 연령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심텀과 어떤 사인까지도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에올틱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이제 에올타를 통해서 혈액이 나가게 되죠. 이쪽 에올틱 밸브인데 따라서 만약 이쪽에 나가는 문 자체가 막혀지게 되면 에올틱 스테노시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에올타는 우리 몸 중에서도 체순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로 나간 혈액들의 한 15%에서 20%는 브레인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코로나리 아테리 쪽을 통해서 심장에도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에올틱 아치를 건너서 우리 상지, 하지, 전신에 혈액이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있게 된다면 전신으로 가는 혈액 또는 브레인으로 가는 혈액, 심장으로 가는 혈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겠죠. A번 같은 경우는 협심증입니다. 심장 자체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심증의 증상이 생길 수 있겠고요. 다음은 컨제스티브, 심장 혈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우려성 어떤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 실신이죠. 마찬가지로 브레인 쪽이라든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C번 전신 부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파트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브레인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심장 질환 그리고 봤을 때 좀 생명이 좀 위독하다 느껴지는 실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에올타를 통해서 혈액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질병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을 지을 때 조금 더 위중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